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각성 캐릭터 소개 영상 최신 버전입니다. 등급표에서 티어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이 가장 위에 있는 트리플 S티어 캐릭터들은 범용성이 매우 좋거나 특정 컨텐츠에서 성능이 매우 좋은 캐릭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각성 디펜더 에클레시아는 최고의 범용성을 보여주는 탱커죠. 중요한 점은 에클레시아는 얼터니움 리액터가 있어야 100% 성능이 나오죠. 피해 면역과 완전 회피 스킬의 높은 탱킹 능력, 고정 피해 특수기의 강력한 데미지, 피해 촉진이라는 고유의 디버프, 그리고 아군의 명중을 올려주는 버프까지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최고의 각성 디펜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틀렛에서도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유비에게 가장 추천하는 탱커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이브 마이트너입니다. 이브가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이브를 뛰어넘는 데미지 딜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브 마이트너는 여전히 최고의 근접 데미지 딜러이며 모든 종류의 PvE 콘텐츠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낮고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어 물몸 딜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건틀렛에서도 강력한 딜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몸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각성 서포터들 스완 그리고 각성 신지아입니다. 이 둘은 PvE에서 보스를 상대할 때 아주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캐릭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스완은 단독으로 적의 방어력을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심지어 받는 피해 증폭까지 있기 때문에 놀라운 덱 압축을 보여줍니다. 방어력이 높은 대부분 보스 콘텐츠에서 거의 무조건 스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스 콘텐츠에서는 얘를 넣기만 해도 클리어가 훨씬 쉬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틀렛에서는 스킬봉인의 카운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커픽으로 기용합니다. 각성 신지아는 0티어 서포터인 양아림의 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 하나로 공격력 버프, 스킬 충전 버프, 치명타 버프, 베리어 부여와 힐까지 가능하죠. 스완과 마찬가지로 PvE에서 최고의 서포터로 평가받고 있죠. 단점이 있다면 코스트가 좀 무거워서 건틀렛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이죠. 다음은 SS티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격전 지원 그리고 라스트 스탠드 항목을 따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대체로 범용성이 좋은 딜탱 캐릭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각성 나이엘은 최근에 버프를 먹고 성능이 매우 좋아진 각성 디펜더입니다. 18회 공격을 피격당하면 4초간 철벽 상태가 되는 패시브가 있는데 이것 덕분에 각성 나이엘은 매우 뛰어난 탱킹 능력을 보여주죠. 공격력 감소와 받는 피해 증폭 디버프까지 보유하고 있어 PvE에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서 격전 지원 그리고 라스트 스탠드에서 사용처가 크게 증가했는데 어쩌면 0티어 디펜더 에클레시아만큼 티어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틀렛에서도 픽률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각성 디펜더 수리아입니다. 수리아는 디펜더 탈을 쓴 중거리 데미지 딜러이자 버퍼인데 아군 카운터의 공격 속도를 무려 30%나 올려주죠.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좋은 캐릭터지만 아군의 피해를 대신 받는 패시브까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패시브 때문에 역으로 수리아가 쉽게 죽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리아가 죽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틀렛에서는 강력한 궁극기를 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캐릭터로 사용합니다. 다음 캐릭터는 각성 스트라이커 주시온입니다. 각성 주시온 역시 얼터니움 리액터를 줘야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강력한 반격 스킬과 공격력 버프 덕분에 딜탱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다이브 고층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딜탱 포지션이라서 보스전에서는 약간 아쉽다는 게 단점이죠. 건틀렛에서도 주시온 하나만 살려서 게임을 승리하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 각성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각성 스트라이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역시 각성 주시온과 비슷한 딜탱 포지션의 캐릭터인데 공중 공격이 가능하고 메카닉이라는 차별점이 있죠. 주시온과 마찬가지로 보스 컨텐츠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메카닉을 사용해야 하는 컨텐츠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튼튼한 몸과 강력한 궁극기 덕분에 건틀렛에서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은 각성 솔저 펠릭스입니다. 특수기와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환
상당수 솔저들을 소환하는데 이 솔저들을 최대 10명까지 소환할 수 있고 딜러와 탱커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죠. 솔저 중에서 지속적인 탱킹이 가능한 캐릭터는 펠릭스 말고는 없기 때문에 솔저를 사용해야 하는 콘텐츠에서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건틀렛에서도 성능이 좋은데 카운터 캐릭터가 없다면 펠릭스를 상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격전 지원 핵심 딜러 캐릭터들이죠. 하지만 격전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스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솔로벤은 가장 최근에 나온 캐릭터입니다. 데미지도 높지만 아군 레인저와 스나이퍼에게 필중 버프를 부여한다는 점이 차별화되죠. 최근 격전 지원이나 레이드에서 잘 활약하고 있으며 궁극기의 고정 피해 덕분에 건틀렛에서도 강력한 데미지 딜러입니다. 몇 안되는 디펜더와 스트라이커를 모두 잘 잡는 데미지 딜러인데 생존기가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마브카는 디펜더를 상대로 매우 강력한 레인저입니다. 무려 디펜더 피해가 160%나 있기 때문에 디펜더 적을 상대로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 높은 데미지를 보여주지만 놀랍게도 디펜더가 아닌 적을 공격할 때도 데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연타형 데미지 딜러기 때문에 타수 기믹을 파괴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죠. 건틀렛에서는 공중 레인저라는 장점이 있는데 공중 공격을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모드레드는 침식체를 상대하는 데 특화된 각성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중에 몇 안되는 데미지가 강력한 캐릭터라는 게 장점이죠. 침식체 적이 많이 나오는 PvE 콘텐츠에서 큰 활약을 하며 격전 지원뿐만이 아니라 라스트 스탠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건틀렛에서는 스트라이커를 우선 타격하는 패시브 덕분에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상대할 때 채용하는 캐릭터죠. 슈리아는 사거리가 긴 강력한 솔저 스나이퍼입니다. 슈리아는 격전 지원에 특화된 원거리 데미지 딜러로 템페스트 함선, 오퍼레이터 비비안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좋은 캐릭터죠. 솔저 유닛이기 때문에 카운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데미지 딜러인데 카운터 전용 버프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죠. 격전 지원뿐만이 아니라 건틀렛에서도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대체로 보스전에서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수의 적이 몰려오는 콘텐츠인 라스트 스탠드에서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각성 제이크는 기본적으로 메카닉의 카운터 캐릭터로 활약하지만 지속적인 공격력 감소 디버프와 베리어 생성 패시브 그리고 체력 퍼센트 데미지 덕분에 라스트 스탠드에서 대체가 안되는 각성 디펜더죠. 건틀렛에서는 메카닉의 카운터 캐릭터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각성 유나 역시 라스트 스탠드에서 딜탱으로 활약하는 캐릭터입니다. 보스를 제외한 주변 유닛들은 유나의 체력 퍼센트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에서는 별로지만 라스트 스탠드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적한테 데미지를 가할 수 있죠. 건틀렛에서도 전열의 캐릭터를 빠르게 잡을 수 있어 꽤 쓸만한 캐릭터입니다. 미니스트라는 강력한 디버프를 부여하는 각성 레인저입니다. 스킬 충전 속도, 공격 속도, 공격력을 모두 감소시키는 디버프 장판을 생성하기 때문에 라스트 스탠드 뿐만이 아니라 몇몇 보스를 상대할 때도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게다가 HP가 감소하면 변종 스피라를 소환하고 백스텝하는 생존기까지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건틀렛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성 레인저입니다. 각성 뉴드밀라는 침식체를 상대로 강력한 디버프를 부여하고 적이 사망할 때마다 모든 적이 3초간 스킬 봉인 상태가 되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것 덕분에 적이 끝없이 나오는 라스트 스탠드에서 대체 불가능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PvE나 보스전에서는 각성 뉴드밀라를 사용하지 않죠. 건틀렛에서는 적을 죽일 때마다 스킬 봉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S티어입니다. PvE에서 충분히 좋은 캐릭터들이죠. 레이는 반격이 가능한 각성 디펜더입니다. 반격이 필요한 콘텐츠, 격전 지원 바루나스트라, 브리트라, 레이드 등에서 사용하죠. 건틀렛에서는 후열의 아군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다음은 각성 메카닉, 세퍼드와 러처입니다. 과거 최고의 딜탱 캐릭터였지만 너프 이후 PvE에서는 사용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데미지가 크게 감소했지만
탱킹 부분에서는 오히려 버프라고도 볼 수 있어서 탱커로서 성능은 여전히 좋은 캐릭터죠. 너프된 이후에는 운영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 건틀렛에선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각성 서유는 무난한 연타형 데미지 딜러입니다. 좋은 데미지와 많은 타격수 덕분에 타수 기믹을 파괴할 때 좋은 캐릭터죠. 서윤의 고점이 높은 건 아니지만 생존기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틀렛에서는 적의 회복 효과를 오히려 데미지로 돌려주는 특수기가 있어서 꽤 쓸만한 캐릭터죠. 앨리스는 강력한 근접 레인저입니다. 5코스트 치고는 상당히 높은 데미지와 유용한 속박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브 마이트너보다는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캐릭터죠. 건틀렛에서는 빠른 템포로 적을 공격하는 러쉬덱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각성 레지나는 유일한 7코스트 각성 레인저입니다. 적을 느리게 만들거나 얼려버릴 수 있고 근원성 변화 속성 데미지 딜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예열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건틀렛에서는 화산 장비를 사용해 무거운 전열 캐릭터를 녹이는 데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각성 레인저 카린입니다. 다수의 소울저 유닛을 상대하는 데 특화된 캐릭터로 레이저 공격을 통한 타수 기믹 파괴 능력, 방벽 스킬과 백스텝으로 높은 생존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스를 상대로 데미지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베리어 역류와 생존 능력 덕분에 PvE보다는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죠. 그리고 마지막은 공중의 여왕 각성 로자리아입니다. PvE에서는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그 진가는 건틀렛에서 나타나죠. 각성 로자리아는 디펜더와 스트라이커를 모두 잘 잡는 공중 스나이퍼인데 생존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건틀렛에서는 최고의 캐릭터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그 다음은 A티어입니다. A티어 캐릭터들은 대체로 PvE보다는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죠. 각성 나요비는 PvE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각성 디펜더지만 베리어 역류와 스킬 충전 속도 감소 디버프 그리고 적들에게 파고드는 스킬셋 덕분에 건틀렛에서 유용한 캐릭터죠. PvE에서는 공격력 감소 디버프 때문에 기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소울 배드가이가 더 유용하죠. 각성 치우유는 과거에 꽤 준수한 딜탱 캐릭터였지만 최근 들어서 성능이 좋은 캐릭터가 계속 출시되면서 치우유의 사용초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사 패시브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지만 그게 전부라는 게 문제죠. 건틀렛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얼터니움 리액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캐릭터는 각성 호라이즌입니다. PvE에서 성능은 다소 아쉽지만 공중 공격이 부실한 덱을 상대로 높은 승률을 보여주죠. 또한 각성 호라이즌은 적은 투자로도 비교적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틀렛에 입문하는 유비에게 인기가 높은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각성 마리아입니다. 사실 아직도 무난한 각성 캐릭터인데 아무래도 유용한 각성 레인저가 정말 많이 출시되었다 보니까 각성 마리아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거의 사라졌죠. 아군을 이동시키는 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아쉽게도 이 포탈이 필수인 컨텐츠는 없습니다. 건틀렛에서는 빠른 템포의 러쉬덱에서 종종 사용하죠. 각성 이수연은 공중 유닛을 저격하는 공중 레인저입니다. PvE에서는 디멘션 스위프트 3번 방 정도에서만 사용하고 건틀렛에서는 공중 유닛을 요격하는 용도로 가끔 사용하는 캐릭터죠. 리플레이 서퀴는 건틀렛에서 유용한 각성 스나이퍼죠. 브리트러 원거리 피해, 스킬 충전 속도 같은 특이한 장비가 필요한데 궁극기를 통해 후열의 딜러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죠. 건틀렛에서는 좋은 캐릭터지만 PvE에서는 사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각성 크리스는 적에게 피해 증폭을 부여하는 각성 서포터인데 아무래도 이게 7코스트나 먹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PvE에서는 종종 근원성 변화 속성 데미지 딜러로 사용하고 건틀렛에서는 메카닉 덱 조합의 공중 데미지 딜러로 사용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PvE에서 사용하기 좀 까다로운 캐릭터죠. 리플레이 서킹은 아군 유닛이 죽어야 패시브가 발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덱 조합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루 브릿지 함선이 있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건틀렛에서는 아군이 죽을 때마다 맵 전체를 공격하는 강력한 원거리 딜러로 활약합니다. 다음은 각성 스나이퍼 에이미입니다. PvE에서는 짧은 사거리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고 건틀렛에서 후열의 적 유닛을 당기는 조커픽으로 사용합니다. 리액터를 바꿔서 데미지가 올라갔지만 적을 확실하게 당기지 못하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죠. 마지막은 C티어 네퀴티아입니다. 네퀴티아는 적에게 디버프를 부여하는 타워 유닛인데 PvE에서는 정말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합을 사용하면 때때로 건틀렛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메인스트림을 진행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각성 힐대는 아군에게 해제 불가 베리어를 부여합니다. 해제 불가 베리어가 필요한 협력전, 기가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매우 튼튼하지만 데미지 부분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디펜더가 더 유용합니다. 각성 유민하는 PvE보다는 건틀렛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죠. 출격 범위를 쓸어버리는 강력한 출격기 때문에 건틀렛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법 카드입니다. PvE에서는 유미나보다 좋은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브 파밍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각성 메카닉 이볼브원입니다. 초창기 건틀렛에선 정말 강력한 캐릭터였지만 요즘에는 사용할 컨텐츠가 거의 없는 상태죠. 회복받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각성 이지수는 패키지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적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 서브 탱커입니다. 리액터 너프 전에는 건틀렛에서 이용한 캐릭터였지만 리액터가 너프된 후 더 이상 사용처가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은 콜라보 한정 캐릭터들이죠. 먼저 코우즈키 카레는 코드기아스 콜라보 캐릭터인데 아무래도 처음 등장한 각성 콜라보 캐릭터라서 그런지 다소 애매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PvE에서는 스위프트 2번 방에서 활약할 수 있죠. 다음은 길티기어 콜라보 캐릭터 잭5입니다. PvE에서 모든 피해량이 100% 증가하는 패시브가 있고 특수기를 사용하면 적을 관통하고 고정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콜라보 캐릭터치고는 생각보다 쓸만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은 던만추 콜라보 캐릭터 아이즈입니다. 아이즈는 카사에서 가장 빠른 이동 속도와 강력한 데미지를 가하는 스트라이커인데 PvE도 쓸만하지만 건틀렛에서는 특히 더 유용하죠. 빠른 템포의 러쉬덱에서 핵심 캐릭터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각성 캐릭터 소개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